핫쌤입니다. 근보자소서 3번 관련 해설입니다. 자, 순서상으로는 어제 1번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2번 항목을 다뤄야 하겠죠. 그러나 나는 3번부터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뤘던 1번 항목은 자기 주도적 행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루는 3번 문항은 자발적 행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자, 자소서에 자발적으로 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죠. 이 표현 하나가 바로 자발적 행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자소서 작성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리고 이해시킨다. 그리고 설득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설득해라. 이와 같은 묵시적 요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 때 내가 질문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염두에 두고 전체 내용을 구성해야 되는데 최근 면접 기류에 따른 면접 명칭은 경험 면접, 행동 면접, 행동 사건 면접 이렇게 부르고 있죠. 결국은 과거의 성과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자는 겁니다. 자, 행동 역량이란 하고 역량 전문가가 행동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내용은 역량은 보유 능력이 아니라 실천 능력이다. 그리고 역량은 행동이고 실천 능력이다. 또 자기 주도적 행동은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역량은 측정 가능하며 자발적 노력으로 향상 가능하다. 이 내용들입니다. 지금 앞서 다뤘던 1번 항목 자기 주도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다루고자 하는 3번 항목은 자발적 행동 역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론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 이론에 따라 요구한 바를 체크하고 그에 따라 작성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예측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 자소서 2번 항목에 예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번 항목을 다룰 겁니다. 자, 자발적 행동 역량과 관련된 NCS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근면의 사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전문가는 부족한 역량의 대표 선수로 수동적 행동, 반응적 행동, 타율적 행동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셀즈맨이 성과 또는 보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이것은 나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꾀하는 겁니다. 2번은 먼저 퇴근한다. 이것은 규정에 어긋나죠. 3번 생계를 위해서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 이것은 반응적 행동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고기를 잡지 않으면 죽게 되죠. 4번 선생님 지시로 자율학습했다. 이것은 타율적 행동이죠. 이렇게 NCS 문제는 역량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됩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NCS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력 근우라는 고사성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안에 우환이 닥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단어 하나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소서 작성 항목에 스스로 또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스스로 이것은 순우리말인데 한자로 옮기면 자발이죠. 그래서 자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그 표현 동그라미 치고 스스로 깨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구나 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자소서로 다시 돌아가서
되지 않거나 맞다 그렇다 그러나죠. 그래서 이항대립 구조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양보한 경험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양보 이 단어에 필이 꽂히면 전체 내용이 흐트러집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보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자, 세부 내용으로 그 상황 Y죠. 본인이 양보한 이유, 이게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 결과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행동, 결과라고 하는 표현이 자소서 항목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냈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크든 적든 그 결과는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생각, 행동, 결과 이 영향평가 요소 세 가지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면 지원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오롱 그룹의 인사 담당자가 설명하는 자소서 작성법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기술이란 표현과 서술이란 표현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황은 액면 그대로, 즉 눈에 펼쳐진 모습 그대로 순서대로 적어달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적으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서술은 기술의 범위를 뛰어넘죠. 그래서 인과관계, 시간 순서, 인과관계 이와 같은 관계도 봐라 이겁니다. 이만큼 자기소개서는 정교하게 짜여집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왜 생각, 행동, 결과가 영향평가 요소인지는 대기업들의 자소서 작성 항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생각, 행동, 결과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SK그룹 역시 생각, 행동, 결과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이 기사 주인공은 축구선수 석현준입니다. 석현준이가 여기저기 옮겨 다닌 것은 맞지만 어쨌든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세상이 가르쳐주고 그래야 할 것 같다고 판단도 되지만 그 생각을 씹어 삼켜 배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박지성처럼 김연아처럼 위대한 선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천 과정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어야 비로소 행동이 가능하고 어쨌든 간에 그 실천해야만이 크든 적든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생각, 행동, 결과 이 세 개의 단어가 자소서 작성의 키워드이고 이것이 바로 영향평가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합격자 자소서입니다. 제목에서 스스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이거 하나만 보여줘도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움직였습니다. 자, 시키는 일,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즐겁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게 바로 자발적 행동 역량 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답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배웠다. 이게 또 하지만이라는 표현이 있죠. 대비시켜줍니다. 그러면 상황,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제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채용할래 말래 하고 회사에 되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3번 항목에는 경제학이 논하고 있는 트레이드오프 사고와 통합적 사고 이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오프 사고는 둘 중 하나를 뜻합니다. 통합적 사고는 그 반대 둘 모두를 뜻하지요. 자, 항목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에 따른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언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나 자신과 상대방 또는 특정 조직의 발전을 꾀한 적이 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트레이드 오프 사고고 그 이후의 내용은 통합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버드의 생각숲이라는 책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양자택일의 방식으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이 바로 트레이드 오프죠.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다 했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로 가면 되겠죠. 둘 모두를 좋게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바로 딱 들어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통합적 사고방식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서 성과를 도출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제목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으로 일의 순서를 정하라. 자, 엔세스 워크북이 일의 순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중요성과 긴급도 이 두 가지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찾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소서 작성자는 고민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분명하게 내가 저기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죠. 자, 참여하기로 했으면 그 업무 관련된 내용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을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다. 이게 바로 PDCA 사이클을 뜻합니다. 자, PDCA 사이클은 이번에 서교공 필기시험에도 나왔다 그러죠. 일을 하는 데는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무엇인가 정밀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여줘도 이미 통과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되 잘 녹여내면 됩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합격자 자소서인데 이 학생은 100-1은 제로라고 하는 이 컨셉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에 수강하게 됐다. 그리고 타깃은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였다. 자, 이와 같은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하우를 아주 많이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횟수, 기간, 채널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100-1은 제로라고 하는 이 컨셉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 수리적으로는 99입니다. 그러나 1에 숨어있는 가치가 100이라면 제로죠. 혹시 자소서 작성 항목에 들어있는 양보라는 조건, 이 표현에 집착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처럼 가볍게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이 학생은 프로젝트에 몰입하는 바람에 해당 학기에 목표로 했던 중국어 공부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양보 머릿속에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볍게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1번 항목과 2번 항목은 행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항목의 제목으로 쓸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고민된다면 이 카피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이라고 하는 이 공식,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역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값은 제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의 역량, 나는 살아 숨쉰다는 이유로 나의 역량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그 값은 제로죠. 그래서 곱이기 때문에 성과, 결과는 제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의 역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 성과는 제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량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소서는 거의 다 뻥입니다. 누구나 압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다. 그 뻥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것도 뻥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어 있는 경험 그리고 노력 이 어떤 행동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쉽게 소설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자는 겁니다.